안녕하세요, 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시리즈 마지막 3편으로 음료 같은 걸 촬영할 때 차갑게 표현하기 위해 물방울이나 얼음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지난 영상에서는 물방울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봤었죠. 오늘은 얼음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촬영할 때 얼음을 연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얼음 같은 큰 얼음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제품 표면에 살얼음 같은 작은 입자의 가루 얼음을 사용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촬영에선 진짜 얼음을 사용하지 않고 가짜 얼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진짜 얼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가짜 얼음, 즉 인조 얼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냉동실에서 얼리는 진짜 얼음은 생각보다 투명하지 않아요. 안에 공기방울 때문에 하얀 부분이 많아요. 투명하지 않아서 촬영할 때 맑고 시원한 느낌이 덜 들어요. 두 번째 이유는 모양이에요. 물론 얼음 틀에 따라 모양은 다르겠지만 소품으로 나오는 인조 얼음은 모양이 날카롭지 않고 자연스러운 굴곡을 가지면서 안이 맑고 투명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인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리컵에 담겨있는 음료수를 찍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진짜 얼음을 넣으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빨리 녹아버려요. 그거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얼음이 녹으면 그 안에 든 음료가 희석이 되면서 농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음료 색이 연하게 되면서 사진이 안 예뻐요. 농도 맞추려고 계속 음료 새로 따라가면서 촬영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유리컵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면서 계속 흘러요. 진짜 얼음을 사용하니까 유리잔이 차가워지면서 결로 현상으로 물방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지난 영상에서 배운 것처럼 한 땀 한 땀 물방울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물이 생기면서 계속 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모양도 예쁘지 않을 뿐더러 계속 흐르니까 짜증나겠죠. 그리고 특히 바닥면을 천이나 종이로 깔아놨는데 물이 계속 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물자국 나서 바닥면 종이 계속 깔거나 그거 포토샵에서 일일이 다 지워야 돼요.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촬영할 때는 진짜 얼음을 안 쓰고 가짜 얼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왜 가짜 얼음을 쓰는지는 알았고, 이런 가짜 얼음은 어디서 구할까요?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 가능합니다. 가짜 얼음, 인조 얼음, 모형 얼음, 페이크 아이스, 이런 걸로 검색하시면 모양별, 사이즈별 여러 개 뜨는데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짜 얼음들인데 모양도 다양하고 사이즈도 다양하죠. 이 가짜 얼음들을 이용해서 제가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음료를 찍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컵에 얼음을 먼저 넣어주고, 음료수를 따라 볼게요. 여기서 참고할 게, 물이 됐든 음료가 됐든 이 컵에 따를 때 차가운 걸 따르시면 안 돼요. 그냥 상온에 있던 미지근한 걸 따르셔야 돼요.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상태의 음료를 따르시면 결로 현상으로 유리잔에 또 의도치 않게 물방울들이 생기겠죠. 꼭 명심하시고 음료수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음료수를 따라주고, 지난 영상에서 배운 대로 물이나 글리세린을 뿌려주면 되겠죠. 오늘은 글리세린을 쓰지 않고 물로만 하겠습니다. 자, 물을 뿌려주고, 자, 이렇게 물을 뿌려주고 사진을 한번 보면, 보세요. 아주 시원한 느낌의 사진이 연출됐죠. 이런 인조 얼음은 별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런 느낌의, 이걸 살얼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루얼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런 느낌의 사진을 연출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진짜 얼음을 잘게 부셔서 가루를 낸 다음에 뿌려서 찍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얼음 가루를 쓰면 금방 녹아버리고, 또는 질질 흐르고 모양도 내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이런 얼음가루 느낌을 낼 때도 인조 얼음가루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조 눈가루예요. 검색을 인조눈 또는 인조 눈가루 또는 스노우 파우더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스노우 파우더인데, 혹시 이 가루 아시는 분들 있을까요?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스노우 파우더가 뭐냐면 음료나 주류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얼음가루 효과를 낼 때도 사용되고,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겨울 분위기 나는 촬영 세트를 만들 때 눈 효과를 낼 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스노우 파우더겠죠. 방금 전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 촉감놀이 할 때도 많이 쓰는 겁니다. 어린이집 같은 데서 촉감놀이로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어린이들 촉감놀이 할 때 쓰는 거면 뭐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이겠죠. 근데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서 먹어도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혹여 어린이들 가지고 놀 때는 어른이 항상 옆에서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스노우 파우더예요. 이게 100g짜리인데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제 기억에는 인터넷으로 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물을 섞어야 합니다. 물을 섞기 전에는 그냥 하얀 가루인데 물을 섞으면 부풀어 오르면서 눈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비율이 있는데 스노우 파우더가 1이면 물은 10배에서 20배 정도를 넣어줘야 돼요. 뭐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뽀송뽀송한 눈이 될 때까지 물을 조금씩 부어주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붓지만 않으면 돼요. 제가 해볼게요. 자, 가루 먼저 이 정도 넣고, 이거 가루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이게 물을 부으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가루를 조금씩 넣어야 됩니다. 가루를 아주 조금 넣었어요. 다음에 물을 이렇게 부어보면, 자, 조금 있으면 부풀어 오를 거예요. 부풀어 오르죠. 와우. 어느 정도로 뽀송뽀송한지 한번 저어 볼게요. 아직 멀었어요. 물 더 넣어야 돼요. 물 더 넣어주고, 자, 이렇게 섞어주면, 자, 이렇게 눈이 됐습니다. 한번 바닥에 부어 볼게요. 절반만 한번 부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뽀송뽀송한 눈이 됐어요. 신기하죠? 보시면 손에 물도 안 묻습니다. 그냥 뽀송뽀송해요. 이 상태로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걸 만들 때 눈 같은 걸 연출하면 좋겠죠. 지금 이 상태는 물을 적당히 넣어서 눈이고, 여기서 물을 더 넣어줄수록 촉촉한 눈이 되어 갑니다. 거기서 물을 더 많이 넣어주면 이제 살얼음처럼 바뀌는 거예요. 조금 전 반 남은 거에다가 물을 더 부어서 이제 살얼음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을 더 넣어주고, 다시 한번 섞어 줄게요. 지금은 완전 젤리처럼 됐어요. 이거를 옆에다 부어 볼게요. 아까 가루 정말 조금 넣었는데 이렇게 양이 많아졌죠.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물을 적당하게 넣어준 뽀송뽀송한 눈이고, 오른쪽이 물을 많이 넣어준 젤리처럼 변한 살얼음 같은 촉촉한 얼음가루가 됐어요. 자, 보시면 왼쪽은 뽀송뽀송한 눈인데 이 오른쪽은 약간 젤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살얼음처럼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신기하죠? 지금 우리는 살얼음 같은 걸 연출할 거기 때문에 물을 많이 넣은 오른쪽 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단 이 맥주캔에 분무기로 물을 먼저 뿌려 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은 글리세린을 쓰지 않겠습니다. 물로만 할게요. 아니면 이따가 마지막에 글리세린으로 큰 물방울 몇 개만 만들 수도 있고요. 일단 물을 먼저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뿌렸고, 이번에는 아까 만들었던 가짜 살얼음으로 군데군데 붙여줄게요. 이렇게 살얼음 붙일 때는 이런 식으로 붙여줘도 되고, 뭐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붙이셔도 됩니다. 자, 살얼음 다 붙였고 물을 한 번만 더 뿌려줄게요. 자, 완성됐습니다. 자,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원한 맥주캔이 표현됐습니다. 귤이나 음료 같은 광고 사진에 이런 살얼음 연출법을 활용하면 좋겠죠. 이렇게 스노우 파우더를 활용해서 살얼음 연출법까지 알려드려 봤고,
연출법은 다 끝나는데 여기서 끝내면 저 정 실장이 아니죠. 제가 이제부터 재밌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스노우 파우더는 우리가 잘 아는 일상생활용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기들 기저귀, 생리대, 애견 배변 패드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안에 보면 이 스노우 파우더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애기들이 오줌 싸면 그 안에 스노우 파우더가 수분을 흡수해서 밖으로 흐르지 않는 거예요. 애견 배변 패드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루를 구매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인조눈, 인조눈가루, 스노우 파우더라고 검색을 해서 사면 된다고 했는데, 이 가루의 정식 명칭은 고흡수성 수지라고 합니다. 고흡수성 수지. 이 고흡수성 수지로 검색하셔도 스노우 파우더가 똑같이 떠요. 그 애기 기저귀나 생리대, 애견 배변 패드 설명란에 보면 고흡수성 수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 가루 정식 명칭이 고흡수성 수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셔도 고흡수성 수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고흡수성 수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들이 뭔지 아세요? 이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선식품 배달시킬 때 내용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있는 아이스팩 보냉제예요. 이게 아이스팩입니다. 예전에는 업체들이 대부분 이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일반물을 얼려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아직도 간혹 이 고흡수성 수지 보냉제가 들어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전 신선식품 시킬 때 안에 이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이 있으면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얼음 연출할 때 녹여서 씁니다. 돈 주고 스노우 파우더 사지 않아요. 오늘 영상 찍으려고 예전에 사놨던 스노우 파우더 뜯은 거지, 평상시에는 이 아이스팩을 안 버리고 놔뒀다가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 개가 방금 냉동실에서 꺼내온 아주 딱딱하게 얼어져 있는 보냉제예요. 딱딱하게 얼어있는 아이스팩입니다. 아주 딱딱하죠. 이렇게 딱딱하게 얼은 걸 상온에 놔두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요. 젤처럼 바뀝니다. 이 안에 든 게 조금 전 우리가 살얼음 연출할 때 물 부어서 썼던 그 상태예요. 그거보다는 물이 훨씬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완전 젤리처럼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온에 두고 녹인 거를 비닐을 자른 다음에 여러 개 모아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살얼음 그 상태죠. 여기 보시면 저는 아주 많이 모아 놨습니다. 이 상태로 냉장실에 넣어 놓으면 몇 년이 지나도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이 상태는 너무 묽어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걸 저는 사용하기 며칠 전에 상온에 놔둬서 말려놔요. 뚜껑을 열어놓고 그냥 상온에 놔두면 수분이 날아가서 조금 뽀송뽀송하게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상온에서 한 일주일 정도 말려놓은 거예요. 이 말려놓은 것도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 상태로 엄청 오래 갑니다. 만약 쓸 때 너무 말랐다 싶으면 물을 조금 부어줘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아까랑 똑같은 건데 그래도 여러분께 비교를 해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맥주캔에다가 했으니까 이번엔 맥주잔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이 나왔고 살얼음이 잘 표현됐죠. 이런 식으로 아이스팩을 이용한 살얼음도 연출해 봤습니다. 재밌죠? 이건 완전 저 정식장만의 노하우예요. 물론 스노우 파우더가 비싼 건 아닌데 그렇다고 꼭 돈 주고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스노우 파우더가 됐든 아이스팩이 됐든 이 고흡수성 수지를 버릴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먹지 않은 이상은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했지만은 하수구나 변기에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물은 잘 흡수하는데 녹아서 없어지질 않아요. 썩지를 않습니다. 이거 남은 가루나 다 쓴 거 버린다고 변기나 하수구에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하수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걸쭉하다고 해서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업체에서 예전에는 이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물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하수관도 막힐 수도 있고 무엇보다 썩질 않기 때문에 환경에 너무 안 좋습니다. 이 스노우 파우더 버릴 때는 최대한 말려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시거나 이 아이스팩도 버릴 때는 전용 수거함이 따로 있어요. 전용 수거함에 넣으실 게 아니라면 이것도 뜯어서 내용물 다 빼내서 최대한 말린 다음에 일반 쓰레기 봉투에 꼭 버리셔야 됩니다. 꼭 유념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 시리즈 마지막 3편으로 얼음 연출법 또는 살얼음 연출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음료나 주류 촬영할 때 또는 신선식품 같은 거 촬영할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푸드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활용하면 좋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